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세 번째 회차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런 브릿지 회로에서 인덕턴스 XL을 구하래요. 브릿지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형 조건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생기는데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 곱과 이렇게 곱한 값과 그리고 나머지 대각선의 곱한 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1번 곱하기 4번과 2번 곱하기 3번이 같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때 이것을 이용해서 수식을 세워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그냥 더해주면 안 되고 여기선 j 오메가 lx죠. 여기선 리액턴스 성분으로 구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임피던스를 합성하려면은 이 리액턴스 성분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전개해 보면은 rx와 j 오메가 lx 이것과 4번이 곱해져야 되죠. 4번은 r2입니다. r2이고 그리고 두 번째 2번과 3번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j 오메가 ls죠. 자, 여기서 보면은 rs 더하기 j 오메가 ls입니다. 여기다가 3번을 곱해줘야겠죠? r1입니다. 이 수식을 전개해서 lx를 구하게 되면은 r2분의 r1 l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우리 전기이론 20개 문제 중에 한 1개 내지 2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나왔으면은 우선 놔두고 다 푼 다음에 60번까지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이걸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막히면은 여기서 시간을 다 써먹거든요. 여기서 10분, 15분 잡아먹게 되면은 다른 거를 못 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놔뒀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60번까지 푸신 다음에 다시 와서 그렇게 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수식 전개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에요. 12번 문제입니다. 이 전 문제 11번 같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 금방금방 풀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R1, R2, R3 저항 3개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다 더하면 되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면은 4번이죠. 우리 이런 문제는 5초 만에 풀 수 있기 때문에 11번 문제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등가 변환하는 거죠. 이 문제는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그 다음에 Y 회로를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델타를 Y로 갔을 때, 두 번째 Y를 델타로 갔을 때, 이게 등가 변환했을 때 몇 배냐, 이게 자주 물어보는데요. 델타에서 Y로 갔을 때는 3분의 1배로, 그리고 Y에서 델타로 갔을 때는 3배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워놓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델타에서 Y를 하나만 외워놓으시면은 Y에서 델타는 반대 거꾸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델타에서 Y로 했으니까 3분의 1배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값에 3분의 1배를 하게 되면은 4옴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참고적으로 Y 델타, 델타 Y 등가 회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델타 회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델타 회로를 보면은 이렇게 부하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Z가 있대요. Z가 있는데 여기 두 단자에서 저항값을 잽니다. 저항값을 측정하면은 어떤 값이 나와요.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저항값을 만약에 구한다면은 여기 12로 주어졌죠? 12, 12, 12입니다. 그때 이 회로는 여기 테스터기가 있고요. 이 저항값이 있고
이런 회로로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12 더하게 되면은 24옴이죠. 그래서 여기는 12옴이고 합성 저항을 전체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8옴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테스터기에서 볼 때는 이 8옴이 임피던스 저항값이 나오게 되죠. 그때 이 등가 변환한다는 것은 Y결선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임피던스를 재도 여기서도 8옴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8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개를 직렬 접속해야 되니까 4옴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8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회로 하나의 12옴으로 이렇게 주어진 회로를 Y결선으로 이렇게 똑같은 저항값이 나오게 등가 회로 변환하려면은 4옴짜리 이렇게 4옴짜리로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등가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여기 주어진 값의 위에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 횟수 n과 첫 번째 건수죠. 그리고 두 번째 건수 n2가 있대요. 그리고 전류도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자속 파이도 주어졌습니다. 이들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일이 있대요. 코일이 있고 여기도 하나의 코일이 더 있습니다. 이 코일을 P코일이라고 하고 여기는 S코일이래요. 그때 P코일에는 200회를 감았대요, 코일을. 그리고 S코일은 300회를 감았다고 합니다. 이때 코일을 가까이 놓고 P코일에 전류를 흘렸대요. I를 흘렸는데 이게 1A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S와 세교하는 자속, 여기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속이 나오게 되죠. 이때 S와 쇠교하는 자속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라고 합니다. 이때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값 미리헨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P에서 S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걸 구하려면은 P 자체의 인덕턴스 L1을 구해야 됩니다. 이 인덕턴스는 NI는 N파이라는 공식으로 구했었는데요. 그래서 P코일의 인덕턴스를 알기 위해서 L은 I분의 N파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1A죠. 그리고 200회를 감았고요. 자속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면은 0.08 헨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L코일이 0.08mH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P코일에도 200회고 S코일에도 200회라고 해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여기 P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S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모두 같죠? 이 자속으로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속이 P코일에도 영향을 주는 게 같고 S코일에 영향을 주는 것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권수가 같다면은 이게 그대로 0.08이 되겠지만은 권수가 다르잖아요. 권수가 다르면은 권수만큼 인덕턴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비례하는 만큼 0.08 곱하기 여기다가는 이 비교할 만한 권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L코일에는 200회였는데 S코일에는 300회만큼 코일 권수가 많아져가지고 이만큼 비례해서 인덕턴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배 증가하게 되죠. 0.08에 1.5배가 증가한 0.12 맞죠? 0.12 답이 1번이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역률을 나타내는 공식을 물어보네요. 이 파고율 파역률을 물어보면은 최실평을 항상 써주시길 바랍니다. 최실평이고요. 여기는 고형입니다. 고는 파고율이고요. 형은 파형률입니다. 그때 이렇게 분수 모양이 있고요. 파형률을 물어보면은 위의 수식, 파고율을 물어보면은 파형률을 물어보면 아래 수식, 파고율을 물어보면은 위의 수식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파형률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평균값분의 실효값 찾아보면은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